1899년 경인선 개통을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 철도 개통은 우마차나 인력거 등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경인선으로 시작한 철도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9년에 그 경인선이죠. 우리 인천까지 서울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경부선 개통, 그리고 또 이듬해 1906년에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부산, 서울, 신의주까지 철도가 운행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만주라든가 대륙까지도 철도를 연결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8.15 광복 이후 또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남북 간의 철도가 단절이 되죠. 1974년인데요. 8.15 광복절에 지하철 1호선이 처음 개통이 되면서 사실 도시의 광역교통망들이 이제 많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철도의 안전성과 일정한 시간에 주목하며 철도 산업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 철도 발전의 중심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철도라든가 또 대중교통, 물류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또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서 철도의 산업 발전 그리고 또 우리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 개통과 관련된 그런 그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R&D 투입 대비 약 10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미래 교통과학 기술, 철도. 대한민국을 누비며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드는 고속열차를 비롯해 미래 교통과학 기술을 이끌고 있는 철도의 심장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찾아갑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미래를 위한 철도교통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전철부터 빠르게 전국을 누비는 고속철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철도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철도기술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안전한 철도 안전기술을 비롯한 신기술 개발을 향한 도전과 열정으로 철도 교통기술의 세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궤도 토목, 또 신호통신 또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핵심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왕선차 개념의 예를 들면 KTX 산천이라든가 또는 그 일반 철도 그리고 또 도시철도, 그리고 최근에는 그 트램과 같은 그런 완산차 개념의 기술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속도에 버금갈 수 있는 지상교통을 연구 중인데요. 2015년에 개발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인 하이퍼튜브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최대한 낼 수 있는 속도의 한계는 시속 700km. 하이퍼튜브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시속 1000km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진공 상태에 있는 튜브 안에서 시속 12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열차, 새로운 개념의 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달리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없고 또 부상에서 그 안에서 부상해 있기 때문에 바퀴에 의한 마찰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 1200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튜브 안에서 날아갈 때 안전하고 안정되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 안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주행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 장치입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속도를 많이 못 내는 이유는 공기저항 때문인데요. 공기저항을 없애는 진공 튜브를 궤도에 설치해 항공기를 능가하는 신개념 열차를 개발 중인 것이죠.
하이퍼 튜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해본 적 없는 신기술이기에 연구원에서도 큰 도전이 되고 있답니다. 하이퍼 튜브는 빠르면서도 건설비나 운영비가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통수단이라도 비싸면 사람이 안 타거든요. 근데 KTX의 반값으로 이걸 탈 수 있다면 서울 부산 가는 20분을 KTX의 반값으로 갈 수 있다면 굉장히 가격 경쟁 면에서 그리고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이퍼 튜브는 일정한 길이의 튜브를 만들어서 열차 운행 노선에 맞게 튜브를 이어 연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튜브를 연결하는 이음새 부분에서 진공이 새게 되면 초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운행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결 부분인 이음새를 어떻게 하면 진공이 새지 않는 구조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음새 부분을 꾸준히 연구하고 시험 중입니다. 튜브의 기밀 측면에서 이게 진공이 새게 되면 열차가 이제 달리면서 이게 뭐 부상이 안 돼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하이퍼 튜브를 연결하는 이음매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은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재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또는 저희가 또 스틸재로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도 그 N극과 S극의 자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이퍼 튜브 궤도를 따라서 설치되는 N극과 S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일 장치입니다. 차량의 그 자기장과 그 지상 궤도에서 만드는 자기장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차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N극과 S극에 서로 또 밀고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또 차를 또 부상을 시키게 됩니다.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이기에 안전기술을 더 꼼꼼하게 개발 중입니다.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다 보면 차가 흔들린다든지 전복될 위험도 있는데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주행 안정화 기술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연구 중입니다. 실제 그 하이퍼 튜브 내에 시속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그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그 1000분의 1기압의 진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이퍼 튜브를 저희가 그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서 실제 진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진공 환경 내에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열차 자율주행 제어 연구도 한창입니다. 열차 자동화 운전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기관사가 운전을 하는 수동운전. 2단계는 추진 제동은 열차가 하지만 출입문 개폐는 사람이 하는 반자동 운전이고요. 3단계는 무인 운전이지만 이상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이 개입하는 단계. 4단계는 완전 무인 운전으로 열차 스스로 제어를 하는 자율주행 제어 기술 단계입니다. 열차 자율주행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 설비나 이런 설비를 최소화하고 제어 설비 등 최소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어 흐름을 단순화시켜서 수송량 증대나 비용 절감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요. 신분당선이나 우이 신설 경전철 이런 것들은 지금 무인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차들이 스스로 경로와 이동 권한을 계산을 해서 각 열차의 상태 정보가 여기 이제 표시가 되고요. 속도에 따라 주행을 하는 모습이 실제 이 관저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승객이 다 내린 후에 158번을 거쳐서 회차한 후에는 다시 A역의 하행선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차 자율주행 제어 기술은 열차 간에 주고받는 모든 통신을 수집해 경로나 권한을 스스로 계산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열차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회차를 하기 위해서 158번 선로 전환기를 현재 반위로 재현을 해놓은 상태고요.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이 경로를 설정을 하고 선로 전환기 방향을 경로에 맞게 제어하는 그 장면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정보를 2019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실물 축소 열차를 이용해 열차 자율주행 제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열차도 스스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인데요. 열차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면 지상의 열차 운행을 위한 노선 확장이나 신규 노선을 증설하는 등의 설비가 최소화되고요. 소요 예산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뛰니까 열차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라는 걸 좀 보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각자 좀 역할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는 더 진도 있는, 더 밀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 개발된 시작품, 그런 차상 장치를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가 되려면 실제 철도 환경에서 열차 제어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노선을 모의할 수 있는 뭐 노선, 그 뭐 선로 전환기와 같은 어떤 이제 제어 대상물, 또 관제,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 철도 환경하고 모의하는 수준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같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한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비롯해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를 했는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대비하고자 전담 연구 조직인 북방철도연구센터를 확대했고요. 2000년 초부터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는 그 동북아 공동화차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화차 기술은 궤관 가변 기술, 그리고 가변 연결기 기술, 그다음에 제동장치 기술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결국 나중에 우리가 북한 철도를 거쳐서 대륙 철도로 나갔을 때 서로 다른 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북한 철도에 노후된 것들을 좀 개량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궤관은 레일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철도의 레일 두 가닥은 한 번 설치하면 움직이지 않는데요. 나라마다 궤관이 달라 철도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원에서는 궤관 가변 대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궤관 가변이라는 거는 저희는 표준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저희보다 넓은 광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구간의 궤도를 지나가게 되면서 궤관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 표준계에 오면 잠금 장치가 잠겨서 표준계 구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변환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환적이라든가 혹은 대차 교환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류 비용이라든가 운송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러시아 화물열차인 화차를 가변 연결기로 연결해 철도 운행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연결기 형상이 틀려서 연결이 안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연결기는 이제 러시아에서 표준화로 쓰고 있는 CE3 연결기입니다. 형상이 좀 이렇게 틀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 나라랑 유럽이랑 미국에 쓰는 국제 표준 AR 연결기입니다. 그러니까 AR 연결기와 CE3 연결기가 호환되기 위해서 러시아 상태에서는 러시아 모드로 연결기를 바꿔서 쓰고요. 항공 모드일 때는 항공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그런 가변 연결기를 저희가 지금 시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그 한중로 화차 편성을 해서 시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 간의 철도 규격이라든지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및 대륙 철도 연결에 대한 연구 시작을 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공동화차는 한국과 러시아, 북한, 중국 등 동북아 국가 간 화물철도 상호 운영을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인데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 시험을 통해 기술을 검증받았고요. 동북아 공동화차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좀 더 강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대륙철도 연구팀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키워드 아래 대륙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우리나라 철도가 좀 더 앞선 그런 그 철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그 중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그 북한의 그 낮은 핫산 두만강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바이카로를 지나 모스크바, 그리고 벨라루스를 통해서 폴란드까지 가는 이 루트가 이제 대륙철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것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만일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북경까지 만일 이제 운송한다고 하면 그 여러 번의 환적을 거쳐서 이제 사실은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또 실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저희가 열차를 통해서 가게 되면 그런 비용들을 또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송 철도시설기지에 자리한 철도 종합시험선로는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 전북면 일대 13km 연장의 시험용 선로인데요. 철도기술 개발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5터널 입구까지 가는 겁니다. 네, 5터널 입구까지 정수 시행하였습니다. 자, 그러시고 시험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작업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 화면에서 보시는 CTC 장비로서 철도 시험 선로 신호 취급을 통해서 열차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스카다 장비를 통해서 시험선의 전력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영상 감시 장치를 통해서 현장의 실시간으로 작업자들과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철도 종합시험선로에는 회전 반경 250m의 급곡선과 경사 35%의 급구배, 9개의 교량과 6개의 터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성능시험이 모두 가능한 것이죠. 종합시험선로의 특성은 전체 13km가 전력적인 부분에서 AC라고 하는 전력과 그리고 전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DC라는 전력을 같이 공급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적으로 같은 한 라인에서 두 가지의 전력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고요. 예전에 종합시험선로가 없었을 때는 영업선로를 이용해서 철도 차량의 안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타는 철도 차량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양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철도 종합시험 선로에서 개발자는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기관사님, 저 관제에다 통보하고 그리고 차량 출발하도록 하시죠. 통제실 차세대 전동차 발차 준비되었습니다. 이상. 자, 확인 발차. 철도 운영기관은 개발자가 충분히 검증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결함으로 인한 철도 사고나 장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에는 개발자가 해외 수출을 위해 현지에서 실시하던 성능시험을 철도 종합시험선로에서 실시하게 되어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더 좀 진행을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운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에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오늘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송 철도 종합시험선로의 장점은 조립식 블록처럼 원하는 대로 다리의 길이와 폭 등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요. 환경에 맞게 구조를 바꿔 마음껏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드는 터널 미기압파를 감소시키는 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널 미기압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터널에 있는 공기가 정지되어 있고 철도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터널을 입구로 진입을 하게 되면 터널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을 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총탄이 날아가서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빵 하고 내기 때문에 이런 후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런 미기압파를 입구 초반에서 발생되는 압력파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폭파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후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후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 특허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확인. 습기가 많으면 녹이 새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안전적인 측면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칠 거고요.
일반적으로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게 하긴 했지만 또 좀 더 저희 철도의 어떤 산업 전체에 대한 또는 유지보수를 포함한 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좀 더 이 철도가 더욱더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험 배드로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은 국민들이 차량을 타기 전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추진력이나 멈춤 혹은 진동의 크기나 승차감 등 모든 것을 시험하죠. 저희가 필요한 추진이라든지 제동 그리고 이제 DCMS 쪽에 들어가는 라인들을 좀 선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비성도 확인을 해야 돼. 네, 그냥 뭐 또 잘못된 오류된 데이터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보호 동작 시험 때 대비해서 차량이 나중에 시험할 때 안전상 이제 한 번만 점검하고 가는 걸로. 여기 배선이랑 달리 네 앞에서 운전실에서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시험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케이. 시험을 위한 기본 조건부터 최대한의 악조건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철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답니다. 종합 시험선로가 총 13km로 걷기에는 좀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점검을 하면서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토목하면서 터널이나 교량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다른 선로에서는 볼 수 없는 시험선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많아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철도 선진국의 그 기술력을 저희가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국내 기술력 향상시켜서 이제 국내 기술력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를 이제 해외에 납품할 수 있는 이제 국가 성장을 개발을 꿈꾸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램은 도로에 깐 선로 위를 주행하는 전동차입니다.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기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트램의 단점을 보완한 한국형 트램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을 이용해 열차 위의 전선을 제거하는 전력 시설을 줄이는 트램이죠. 세계적으로 한 400개 도시에 이제 유가선 트램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가선 트램은 기존의 구도심을 재생시키고 또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친환경 대중교통이 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널리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 위에 공급 가선이 없이는 그 주행이 불가능한 현재의 기술이었는데 한국의 배터리 기술하고 결합해서 도시 내 머리 위에 고압 가선하고 전력 인프라를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배터리로 가는 무가선 트램은 전봇대나 변전실 등의 전력 인프라 시설을 제거해 감전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기존 시스템 대비 30% 이상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열차에 실은 자체 배터리만으로도 최대 35km까지 주행이 가능한데요. 공중에 전기선을 복잡하게 설치해 발생하는 경관 훼손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높은 전압에 의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그 수명 사이클은 어느 정도 저하가 됐는지 체크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전선이 필요 없는 무가선 트램에 성능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필수. 저희가 운행할 때마다 배터리 상태를 좀 저희가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발생되는 열화 문제라든가 수명 저하 문제를 지금 이 장비 그 앞에 위험물 감지 시스템, 보행자 위험물 감지 시스템 테스트를 현재 몇 회 정도를 진행을 했나요? 지금까지 한 100회 정도 시험을 한 것 같고요. 예, 보행자 안전 그 ADA 시스템 전방 감지 시스템은 언제 실용화를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오륙도선에 실용화를 목표로 지금 연구단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가선 트램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집 앞으로 고압 전기선이 지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지금 시험선에서 한 5,000번 정도 이상 시험을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잡아주세요. 5,000회 이상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험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고장이 한 번도 없었고요. 도심 내에서 이제 차량하고 같이 주행을 할 때 아무래도 시민들이 그 제동거리 확보를 위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신뢰성을 높여가지고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국내 지자체 한 40여 곳에서 트램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국산 모델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뿐만이 아니라 신호 시스템, 인프라가 모두 종합 개발이 되어서 그러한 이제 그 수요를 대처하고 또 해외에서도 최근에 무가선 트램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철도의 순기능인 안전성과 일정하게 시간을 지키는 정시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철도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향합니다.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사실 중국 철도 TCR,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같은 그런 대륙 횡단 철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도 한 200여 킬로 되는데요. 경의선 축을 통해서 만약 경의선 KTX 사업을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남북 간의 이런 속도 혁신을 통해서 시공간을 압축하고 남북 간의 어떤 경제 발전 또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도 이 철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열차를 위하여 화이팅! 대륙철도 연결을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첨단 철도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철도 기술들이 완료되고 상용화된다면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철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겠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노력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는 모두의 철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